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켈로이드를 치료하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 재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로이드는 파피루스에서는 기원전 7000년부터 서술되어 있고 1801년에 그 프랑스 의사인 알베르트가 개벌 모양으로 피부에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켈로이드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1800년대에는 이 켈로이드의 원인에 대해서 이거는 체질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모든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이 계속 제공이 되면 계속 재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켈로이드를 치료할 때 우리가 이건 부직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켈로이드는 어떤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염증을 컨트롤하는 거에 주된 포커스를 맞추면서 켈로이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켈로이드도 빨리 줄여주고 또 재발률도 낮출 수 있는 것이 제 환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턱, 주사를 맞은 어깨 부위, 견갑골 부위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뼈 앞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혈류량이 좀 감소한 부위이기 때문에 켈로이드가 생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성의 유방, 복부, 음부,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부나 둔부 이런 데도 많이 생기는데, 이게 지방층이 두꺼워가지고 혈류량이 감소한 부위에 되게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재발률도 낮추고 또 우리가 새로 생긴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몸을 청결히하고 혈류량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자주 하시고 인스턴트 같은 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 고지혈증에 가는 음식 이런 것들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예방도 되고 재발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가슴에 생겼는데 이렇게 내원하실 때 보면 아주 새빨갛고 성이 난 색이 보여요. 얘는 염증이 심하고 색깔도 막 올라오니까 이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래서 스마트 주사요법으로 주사를 놓으면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높이를 확 낮춥니다. 그러면 높이가 낮아지면서 새빨간색들이 살색에 좀 가깝게 변하고 풀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형식이 됐다가 주사를 한두 번 더 맞으면 이게 완전히 낮아지고 색깔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켈로이드는 콜라겐 섬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섬유는 되게 딱딱하게 뭉치는 게 켈로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4살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혈관들을 많이 확장시켜서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혈관들을 확장시키는 물질들이 히스타민이거든요. 히스타민도 분비되고 가려우면서 새빨간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건 두더지 잡기다.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죽여야 켈로이드는 완치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서 다시 알아서 원상 회복되는 성질을 가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꾸준히 해가지고 색깔도 완전히 살색으로 돌아오고 한 1년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완치된 걸로 보지만, 빨간색이 있고 색깔들이 변하면 이건 완치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지가 배출되는 구멍을 막으면 안에서 배수 피주가 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낭종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걸 우리가 피지 낭종이나 상피지 낭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켈로이드하고 겹치면 켈로이드는 완전히 그냥 커다란 바위가 막는 거거든요. 종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마서 터지면서 켈로이드인데 가운데 확 함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해서 선제 조건으로 낭종이 있으면 낭종도 제거를 하셔서 그 재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항상 낭종을 동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켈로이드는 보통 보면 켈로이드 주변에 띠를 형성합니다. 리본처럼 보이는 켈로이드는 중간에 피지나 피지낭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 턱에 발생한 거. 턱을 뼈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이건 흉터가 되게 많이 남아요. 턱에 있는 켈로이드는 방치하면 그런 거에 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줄기 형성되기 전에 주사를 치료해서 돌리면 그래도 이게 울퉁불퉁한 게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거의 살색으로 돌아오고 평평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턱은 또 문제가 뭐냐면 여드름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남자분들은 뭘 할까요? 면도를 하죠. 면도를 하면서 상처도 많이 나고 염증도 많이 나고, 이게 모낭염하고 연관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기면 켈로이드가 다 치료했다고 또 생겨요. 그러니까 턱은 오래 가니까 되게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그 염증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해야지 재발 가능성 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스마트 주사요법은 어떠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켈로이드 중앙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넣어서 얘를 갑자기 확 획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높이가 확 낮으면서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볼륨이 줄어졌으면 혈류량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균을 대항하는 면역력도 높아져요. 몸에서 자체적으로 염증 생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획을 갑자기 확 파괴하면 50% 이상 줄입니다. 이렇게 줄어야지 우리가 켈로이드가 치료가 되는 건데, 치료를 받으시면 처음엔 좀 아프시지만 효과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치료가 되고요. 의사가 그 원인을 또 차단하기 때문에 재발률도 훨씬 나누는 게 스마트 주사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논문을 거의 다 썼고 이제 지금 검토하면서 이제 발표되면 이제 켈로이드가 우리가 체질적이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원인이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논문 발표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초기일 때에 치료를 하시면 치료 기간도 짧고 후유증도 안 남고 살색으로 완전히 돌아서 회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켈로이드는 불치병이 아니시니까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에버정형외과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